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손입니다. 제가 처음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은 것은 2012년 9월 수원에 살고 계시는 형님 집에 추석을 쉬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병명은 진전선망이었고요. 갑자기 몸이 떨리고 몸이 가렵고 몸에 벌레가 끼어다닌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거든요.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제가 의식을 찾지를 못했어요. 3일 동안 행설 수술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 찾고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치의쌤이 저희 가족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가족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중이었는데 뭐 다행인지 제가 4일째 정신을 차렸어요. 깨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한 19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제가 퇴원을 했고요. 근데 그때 그 3일의 기억이 저한테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가족들은 그 3일 동안의 모습들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치료를 받기를 원하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던 중에 대구에 있는 동부중독관리센터를 통해서 그 입소시설인 중독자 재활시설 세이코르바에 입소를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세이코르바에서 제가 한 1년 5개월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중독자임을 인정도 하지 않았고 내가 왜 여기서 중독자들이랑 같이 생활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때 그 상황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을 가고 싶어서 발버둥도 치고 아웅다웅도 하고 했었는데 가족들은 절대 다시 서울을 못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1년 5개월 시간이 지났을 때 서울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올라오라고 와서 다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가족들을 설득을 했죠. 1년 5개월 정도 제가 술을 안 먹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잘 자신 있다고. 3년만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하고 다시 대구에 내려오겠다고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하고 서울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술을 끊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그전에는 제가 알코올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술을 그렇게 마시고 쓰러졌다면 이제 한 1년 5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술에 대해서 알린다고 생각을 하고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절망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술이 먹고 싶어서 다시 서울을 올라갔던 거예요. 서울을 올라가서 역시나 6개월도 안 돼서 정말 그때는 걷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닐 정도로 망가져서 저희 형님한테 다시 SOS를 청했어요. 형님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저를 데리러 오셨고요. 그리고 다시 대구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고 40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러고는 제가 중독자임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중독자임을 인정을 하고 이러면 나도 죽겠다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독자 시인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8개월 뒤에 다시 재발을 해서 병원에 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12단계 중에 1단계가 제가 알코올의 무력함을 시인하고 인정을 하는 게 1단계인데 그때 당시에 시인과 인정은 그냥 막연한 시인과 인정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단지 시인과 인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항복을 해야 된다는, 항복이란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인정만 했지 제가 항복을 안 했던 거예요. 인정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하는 날 저희 큰 누나가 저한테 했던 말이 굉장히 좀
많은 큰 동기가 되었어요. 단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동기가 되었는데, 큰 누나가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우리 가족들이 막내 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행히 정말 술 안 먹고 잘 회복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막내 네가 술을 선택을 하더라도 막내 너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싸, 술 마시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말이, 저희 모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희 모친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만약에 막내 네가 음주를 해서 술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신다면 우리 가족들은 너를 용서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이후의 상황들을 연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 때문에 제가 술을 마셔서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신다면 가정을 하에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들이 저를 용서를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저를 용서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주를 결심을 했어요. 정말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단주를 결심을 하고, 그동안 저는 제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제 멋대로 많은 행동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재발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 사례 담당자분께서 저희들은 책으로 배운 전문가지만 저희들을 신뢰를 하고 믿고 저희들이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과정들이.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웅다웅 하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순간 이렇게 하니까 술을 안 먹고도 생활하는 게 그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제가 40여 년 동안 마시던 술을, 옆에 끼고 있던 술을 안 마시고 생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년, 2년이 지나면서 술을 안 마시고도 이렇게 생활하는 게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많은 술을 안 마시고 생활하는 모습들을 생활 중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행복도 느끼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을 하던 과정 중에,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생활하던 회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술로 고생하신 지가, 단주하시고 재발하시고 하신 지가 20년이 넘으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한날 저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강둑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저 꽃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고 저 푸르른 하늘이 얼마나 맑게 보이는지 그전에는 미처 몰랐었는데 지금은 그게 보인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꽃이 꽃이고 하늘이 하늘이지 뭘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꽃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그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맑은 게 감사하게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서 제가 음주를 할 당시에 자고 일어나면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그 전날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항상 조마조마하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게 되고, 항상 그런 생활이 계속 연장선상이었는데, 음주를 하지 않고 제가 이런 꽃이 이쁘고 하늘이 이뻐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저도 너무 감사하구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뜰 수 있고, 맑은 정신으로 어떤 일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결과야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이런 모든 부분, 조그마한 모든 부분들이,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행복한 감정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들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5년 10월 7일부터 일절 음주를, 입에 음주를 대질 않았어요. 단주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날이 2020년 10월 6일이에요. 오늘로 딱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뜻깊진 않아요. 뜻깊진 않는데 의미 있는 날이고, 왜 뜻깊지 않냐면, 알코올 중독이 완치가 아닌 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뜻깊진 않습니다. 제가 5년, 10년 하신 분, 저보다 먼저 하신 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시는 분들도 여러 분 봤거든요. 방심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5년이라는 기간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중독에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단주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혼자서 생각을 하고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 고립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다시 술잔을 들게 되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단주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인만 한다고, 중독자임을 시인만 한다고 해서, 인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살려두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두 손 두 발 다든 항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복을 해야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음주를 할 때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 왜곡된 사고방식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내려놓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간다면 단주를 하고 회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그러려면 제가 혼자서가 아닌 멘토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제가 잘못되라고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제가 잘 되라고, 중독자도 아닌 분들이 중독자인 저를 살려주려고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결코 그게 제가 잘못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란 걸,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감정도 상하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잘 되라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 믿고 따라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이 제가 생각 바꾸기를 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 바꾸기를 하는 순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코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였거든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내가 회복을 하고 단주를 하고 회복을 하는데 계속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다치지 않아야겠다 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고, 내 감정의 스크래치를 덜 받아야 되고, 내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술잔을 드는 그런 경우들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감정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또 이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제가 술잔을 들고 아니면 감정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제가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매달리고 힘들어하고 결국 바꾸지 못하거든요. 나만 힘들어지는 부분이지. 내가 살려면 내가 덜 힘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아닌 나를 위해서 생각 바꾸기도 하고, 다름을 인정도 하고, 상대방이 잘못됐더라도 내 생각은 다르더라도 저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기간이 많이 지나서 벌써 어느덧 만 5년이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좌우명이 생겼는데요.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라는 문구 글귀가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찌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다른 여러분 선생님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현명한 판단들을 하시고, 그것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고요.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